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월 30일 NPB 일본 야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이브 대 니오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이브는 결과적으로 적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지만 변화구 완성도가 높지 못해 비교적 많은 출루를 허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컨택 위주의 타격을 가져가고 있는 니오넴 타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강한 구위를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결국 카이마 입장에선 득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피출루율이 또 다시 이어진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불펜 또한 경기 후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카운트 싸움을 쉽게 하지 못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니오넴은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시즌 초반과 대비해 마운드가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중이고 이와 더불어 결정적인 상황마다 응집력을 발휘하며 필요한 득점을 만들어낸다. 패배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이어가는 등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야마자키 또한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사구를 쉽게 내주지 않는 안정적인 제구력과 함께 공격적인 피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볼의 타이밍을 쉽게 맞추지 못하며 찬스 상황에서 정타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세이브 타선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불펜 또한 필승조가 여유롭게 나설 수 있는 체력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후반 변수도 크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니오넴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팀 선발 모두 호성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카이마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불안 요소를 갖고 있으며 니오넴 타선이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니오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오릭스 대 치바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릭스는 언제든지 한 경기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스태미너와 구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타선의 흐름이 나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야기의 활약이 이어지더라도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치바롯데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는 비교적 많은 정타를 허용해왔다.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상황마다 치바롯데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장타를 허용하며 리드를 내주는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그랬다. 선발 맞대결에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수를 안고 있다. 이어서 치바롯데는 상대에게 쉽게 밀리지 않을 팀의 에이스가 나선다. 강한 빠른 볼과 함께 낮은 변화구를 통해 많은 삼진을 뽑아낸다. 실점 위기에 빠졌을 때도 변화구보단 빠른 볼 위주의 강한 정면 승부를 통해 이겨낼 만큼 상대를 압도하는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컨택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오릭스 타선을 상대로 지난 맞대결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전 상황을 이어간다면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치바롯데가 투수전 양상에서 먼저 타격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오릭스 타선은 변화구에 대한 타이밍을 쉽게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타를 쉽게 만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치바롯데의 불펜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사키가 긴 이닝을 소화하며 이에 대한 변수를 최소화할 것이다. 치바롯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로시마 대 한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하루 휴식을 취했지만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서 긴 이닝을 소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변수를 내줄 수 있다. 무엇보다 한신의 주축 선수들이 변화구에 대한 강점을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히로키 입장에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물론 강한 스태미너를 통해 7, 8이닝 수준을 책임질 수 있고 강한 구위를 통해 상대의 타이밍을 뺐으며 유리한 카운트를 잡고 가는 주도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난 맞대결에서도 히로키는 득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어서 한신은 팀의 가장 믿음직한 에이스다. 이닝 소화 능력과 함께 빠른 볼과 높낮이를 활용하는 변화구 완성도가 높다. 컨택을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결정적인 상황마다 헛스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구 각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히로시마 타선을 상대로도 한신 마운드의 힘은 크게 이어질 것이다.
지난 시즌 극강의 모습이었던 불펜의 컨디션 또한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구위를 통해 경기 후반 변수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신이 이번 에이스 맞대결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한 구위와 함께 상대의 타선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최근 한신 타선이 강한 구위에 대한 적응력이 빠른 반면 히로시마 타선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신이 불펜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으며 리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신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소프트뱅크 대 라쿠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뱅크는 아리아라 코에이를 내세워 7연승에 도전한다. 지난 치바롯데 원정에서 3안타 2실점 완투승을 거둔 아리아라는 앞선 두 경기의 부진을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워낙 홈 경기에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최근 홈 경기 타격감이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낮 경기가 아닌 야간 경기라면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주력 투수들의 휴식까지 챙겼다는 게 덤이다. 이어서 라쿠텐은 코디 폰세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니오넴과의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코디는 투구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특히 돔 구장 기복이 꽤 있는데 페이페이돔 방문이 처음이라는 점도 약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이 팀의 승리는 절반이 후반의 승리다. 그러나 4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하면서 동점 위기를 자초한 불펜은 동점을 내주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다. 최근 라쿠텐의 승리 패턴은 선발에서 우위를 저유하든가 아니면 흔들리는 불펜을 공략하느냐 정도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선발의 우위를 잡는 건 매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소뱅의 불펜은 현재 불펜 방어율이 퍼시픽 리그 1위고 전날 경기에서 주력 투수들의 휴식까지 확보했다. 무엇보다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주간 경기보다 야간 경기 시 OPS가 무려 6푼이나 높은 팀이다. 소프트뱅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니치 대 요코하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니치는 오가사와라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요미우리와 이바라키 경기장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가사와라는 매 경기 QS 플러스 급 투구에도 불구하고 야수진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요코하마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두었음을 감안한다면 홈 경기의 호투는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마츠바의 생애 두 번째 완투 덕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 엄청난 소득일 것이다. 이어서 요코하마는 나카가와가 이적 후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지난 한신과의 홈 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나카가와는 또 다른 타카하시 레이의 투구를 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좌타자에게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좌타자가 많은 주니치 상대로 고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요코하마의 타선은 좌완 울렁증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하위 타선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요코하마의 좌완 징크스는 적절할 때 터졌고 주니치의 타선도 폭발했다. 어제의 양 팀의 분위기는 시리즈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가사와라는 홈에서 절대적 강점을 가진 투수고 요코하마 상대로도 강한 투수다. 나카가와가 깜짝 등판이긴 하지만 주니치는 마음만 먹으면 좌타자 라인업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구단이다. 이번 선발 경쟁에서는 주니치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주니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미우리 대 야쿠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미우리는 야마사키를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지난 주니치와 아바라키 경기장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개막 후 대단히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야쿠르트와 카고시마 경기장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홈에서 강한 투수임을 고려한다면 호투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현재 요미우리의 타선은 일요일 경기의 호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다. 가라앉은 타격이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어서 야쿠르트는 로드리게즈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7경기에 등판해 부진한 성적을 남긴 로드리게즈는 전체적으로 투구 내용 기복이 심한 편이었다. 작년 요미우리 원정에서 5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금년 이스턴 리그에서의 피안타율을 고려한다면 기대는 어렵다. 야쿠르트의 타선이 주간 타격은 상당히 좋은 편이나 야간 타격이 좋다고 생각하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야우레의 완봉으로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 큰 소득이라 볼 수 있겠다. 이번 경기는 어제와 조금 반대로 가게 될 듯하다. 홈 경기의 야마사키는 그리핀 이상으로 위력적인 투수고 야쿠르트의 타선은 야간 경기 타격이 좋지 않은 편이다. 물론 요미우리의 타격도 전날 문제를 일으켰지만 로드리게즈를 상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할지도 모른다. 요미우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